진도 나갈게요. 자, 지금 우리가 들어올 수업은 물리1이고요. 물리1은 1교시랑 2교시가 나눠서 진행이 돼요. 2시간씩 해서 쌤이 1교시 진행할 거고 2교시는 다른 쌤이 와서 진행할 겁니다. 1교시는 1단원부터 나갈 거고요. 2교시는 2단원부터 나갈 거예요. 그래서 나가는 단원이 달라요. 자, 쌤 이름은 김예리라고 하고요. 전화번호 하나 알려줄게요. 전화번호 저장해 놨다가 혹시 결석하거나 아니면 뭐 질문 있거나 그럴 때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쌤 번호라서. 자, 그 다음에 수업 얘기를 간단히 해주면은 우선 물리1 수업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당연히 높아요. 그래서 집중해서 들어야 되고 혹시라도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쌤이 맨날 영상을 찍을 거거든요. 매주. 그러면은 영상을 달라고 하면은 그날 영상 줄 거니까 잘 모르겠으면 영상 보고 한 번 더 복습을 해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첫 수업이니까 테스트가 없는데 다음 주부터는 테스트를 볼 거예요. 다음 주도 없을 수도 있겠다. 아무튼 한 단원이 끝나면은 테스트를 볼 건데 거의 매주 봐요. 근데 아마 첫 수업에는 내용이 좀 많아서 다음 주까지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테스트 있는 날에 매주 테스트를 볼 건데 테스트는 객관식으로 10문제 정도. 난이도는 완자랑 비슷하거나 완자보다 조금 쉬워요. 근데도 애들이 숙제는 잘해오는데 테스트 점수는 낮아. 그 이유는 문제를 풀 때 계속 앞에 개념을 보면서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럼 당연히 개념 숙지가 잘 안 되겠지. 그래서 문제를 풀 때 개념을 보고 풀지 말고 개념을 먼저 숙지를 해. 다 숙지한 다음에 개념 안 보고 문제 푸는 연습을 하세요. 많이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10문제 정도 될 거고 커트라인이 있습니다. 70점. 10문제 중에 70점이면은 7개까지는 통과고요. 6개부터는 재시험을 봐요. 60점부터는 재시험을 보게 될 거고 재시험은 보통 남아서 많이 봅니다. 남아서 시험을 보고 가거나 아니면은 뭐 다음 시간에 일찍 와서 재시험을 보거나 할 수 있고요. 재시험 봤는데 근데도 70점이 안 될 수도 있겠지? 그러면은 클리닉을 할 거예요. 쌤이랑 주중에 시간 맞춰서 보강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테스트 준비해 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일 테스트 말고 중간고사, 기말고사처럼 우리도 중간평가와 기말평가를 볼 겁니다. 얘는 20문제 정도 해서 중간평가는 첫 시간부터 오늘부터 중간평가 보는 날까지 배운 거 전부 다 시험 볼 거고 기말평가는 중간평가 다음 주부터 끝까지 맨 마지막 수업까지 총 틀어서 기말평가 볼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커트라인 70점이고 못 넘으면은 재시험 혹은 클리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 준비 잘 해오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결석을 했다. 결석하면은 미리 쌤한테 연락 주거나 학원 측으로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은 같은 수업이 일요일날 수업이 한 개 더 있어요. 물리1 수업이 커리큘럼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일요일 수업으로 대강을 오거나 아니면은 그날 영상 찍은 걸로 영상 보강을 할 겁니다. 그래서 대강이나 영상 보강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다음 주에 테스트를 보고 혹시 부족한 부분 생겼다 그러면 그때도 클리닉 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결석하면은 미리 연락을 주시고요. 그리고 또 얘기하는 게 있나? 그리고 아마 지금 중3인 사람 중2 중2, 3이 있으면은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학교 시험 시간에는 휴강이에요. 한 4주 정도. 그때는 내신 수업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휴강이고요. 그리고 휴강이기 때문에 10주 차인데 7월까지 진행을 할 거예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휴강하고 7월까지 물리1 수업이 계속 이루어질 겁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을까요? 없어요? 바로 수업해도 될까요? 오케이. 수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단어는요. 첫 번째
보면은 물리량, 속력, 뭐 속도, 거리, 질량 이런 거 나타낼 때 한글로 안 나타낼 거예요. 이제부터는 영어 알파벳으로 나타낼 겁니다. 한글로 나타내게 되면은 외국인들은 못 알아보잖아. 그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기호를 사용할 건데 이때 기호랑 단위가 헷갈려요. 기호랑 단위는 서로 다른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 질량. 우리가 질량을 나타낼 때는 기호 M을 써. M. 기호로 M. 근데 단위는 g이나 킬로그램을 써요. 기호랑 단위가 달라요. 물리량마다. 얘는 G라고 읽으면 안 되고 g이라고 읽는 거고 얘는 킬로그램이라고 읽어야 돼. 근데 얘는 M이라고 읽어요. 또 해볼게요. 시간. 시간은 기호 T로 나타내. 근데 얘는 단위는 초, 세크, 혹은 분, 미니, 혹은 시, 아워로 나타내요. 자, 보세요. 질량의 기호랑 시간의 단위가 생긴 게 똑같아. 그치? 그래서 많이 헷갈려 해. 근데 얘는 M이라고 읽어야 되고요. 얘는 미닛이라고 읽어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거리. 거리는 기호 S로 쓰고요. 단위는 미터 혹은 킬로미터. 여기에 또 M이 나왔지. 얘는 뭐라고 읽는다고? 미터로 읽어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거리, 기호랑 시간, 단위가 똑같이 생겼어. 근데 얘는 세크, 얘는 S. 알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런 식으로 기호랑 단위가 달라요. 다. 그래서 물리량 나올 때마다 기호 단위 먼저 체크하고 넘어갈 겁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오늘 할 거는 운동에 대해서 해볼 건데 운동은 중상과학에 나와요. 중상과학. 근데 지금 중상과학 안 배웠잖아. 학교에서. 그치? 그래서 운동 단원이 조금 어렵습니다. 어서오세요. 조금 늦었네요. 중간 과정에 나오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물리원에서 이 운동 오늘 배우고 다음 주까지 배울 내용이 가장 어려운 내용이에요. 겁주는 겁니다. 처음부터. 물리원에서 이 단원만 넘어가면은 대신 뒤에는 조금 쉬워. 알겠죠? 그래서 이 단원이 가장 어렵고요. 수능에서도 굉장히 어렵게 나오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볼게요. 자, 쉬운 것부터 할 겁니다. 운동을 할 건데 우리가 이제부터 물리량 중에 방향을 중요하게 볼 거예요. 방향. 항상 물리량을 볼 때는 크기를 먼저 생각해. 속력이 얼마나 빠르냐, 힘이 얼마나 세냐, 크기를 먼저 생각해.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크기가 아니고 방향이 훨씬 중요해요. 힘의 방향이 어디냐, 운동 방향이 어디냐, 방향이 훨씬 중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방향을 볼 건데 방향을 나타내는 물리량이 있고요. 방향을 안 나타내는 물리량이 있어. 그래서 거리를 볼 건데 거리는 나타낼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방향을 생각 안 하는 게 이동거리. 얘는 방향과 상관없이 그냥 총 이동한 거리를 얘기해요. 총 이동한 거리. 그 다음에 방향을 생각하는 물리량이 있어요. 변위. 얘도 이동 거리인데 얘는 위치의 변화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이동 거리는 총 이동한 거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변이는 위치의 변화. 얘는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를 이은 직선거리. 즉 방향이 자 내가 여기서 시작을 할게요. 0m에서 5m를 이동할 거야. 5m. 근데 오른쪽으로 5m 이동하는 거랑 왼쪽으로 5m 이동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알겠죠? 이동거리는 오른쪽 5m, 왼쪽 5m, 5m로 똑같아. 근데 변이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변이는 오른쪽은 플러스 5고요. 왼쪽은 마이너스 5예요.
변이는 달라요. 이동거리는 방향성 생각 안 해주고요. 변이는 방향을 포함하는 물리량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한번 볼 건데요.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갈 건데 이 사이 거리가 10m래. 자, 봅시다. A에서 B까지 갔어. 그러면 이동거리 몇 미터야? 총 이동거리 10m야. 변이는 총 이동거리 10m야. 처음 위치, 나중 위치, 이은 직선 거리 10m야. 이럴 경우에 방향이 안 바뀌었지, 운동하면서. 방향이 안 바뀌면요, 이동거리와 변이가 같아. 근데 어떤 걸 해볼 거냐면 A에서 B까지 갔다가 다시 절반 정도 돌아왔어, 5m를. 방향을 한번 바꿨어, B에서. 이럴 때 이동거리는 총 얼마야? 몇 미터 이동했어? 10m 갔다가 5m 더 갔어. 15m를 이동했어. 변이는? 변이는 처음 위치 A, 나중 위치 여기. 변이는 5m야. 지금 보면 이동거리와 변이가 다르지. 이런 식으로 중간에 방향이 한번 변했다. 그러면 이동거리가 훨씬 커. 대신 변이가 이동거리보다 커지는 경우는 없어. 알겠죠? 방향이 안 변하면은 두 개가 같고 방향이 변하면은 이동거리가 변이보다 항상 커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때 둘 다 기호는 S로 쓸 거고요. 단위는 미터 혹은 킬로미터 쓸 겁니다. 미터 혹은 킬로미터. 이게 첫 번째 물리량.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 해볼 거냐면 얘네랑 관련이 있는데 빠르기를 한번 나타내 볼게요. 속력이라고 하죠. 속력과 속도. 중3까지는 속력과 속도를 구분하지 않고 속력에 대해서만 배워요. 근데 속력은 이동거리와 비슷하게 방향이 없어. 방향을 생각 안 해주는 거, 빠르기만 생각해주는 물리량이고요. 속도는 방향도 같이 생각해주는 거야. 방향도 같이 생각해주는 물리량이 속도예요. 그래서 속력 원래 어떻게 구하지? 속력은 거속시. 초등학교 때부터 하자. 시간분의 거리. 속력은 시간. 이때 단위는 초. 분의 거리, 이동거리. 단위는 미터. 그 다음에 속도는 시간분의 방향성 있는 거, 변이.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 자,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10m/s 속력의 단위 미터를 세크로 나눈 거. 얘도 똑같아요. 미터를 세크로 나눈 거. 오른쪽으로 10m/s 운동하는 거와 왼쪽으로 10m/s 운동하는 게 있어요. 얘네 두 개 속력은 동일해. 빠르기가 똑같잖아. 속력은 빠르게만 보는 거니까 두 개 속력은 동일해. 대신에 속도는 다르다라고 표현해야 돼. 방향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속력은요 무조건 빠르기만 보면 돼. 빠르기만 나타내는 물리량이고 속도는 빠르기와 방향 둘 다 나타내는 거. 방향만 달라도 속도는 달라요. 알겠죠? 그래서 속력이랑 속도는 기호 V. 단위는 미터/s. 그러면 2m/s라는 말은 1초에 2m를 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도
방향성 있는 거랑 없는 거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속력에서 평균 속력을 한번 해볼까요? 평균 속력. 평균적으로 속력이 얼마큼 되냐 그 얘기인데 평균 속력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평균 속력은 여기에 앞에 총만 붙여주면 돼요. 총 시간분에 총 이동거리. 진짜 별거 아니야. 근데 애들이 꼭 틀려. 평균 속력을. 봐봐.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갈 건데 여기 사이의 거리가 12m예요. 근데 갈 때는 4m/s로 갔고요. 올 때는 6m/s로 왔대요. 왔다 갔다 하는. 그럼 얘 왔다 갔다 하는데 평균 속력 얼마일까? 평균 속력은 5라고 대답해요. 어떻게 구한 거야, 5는? 지금 이동거리 똑같으니까 왠지 평균 속력은 이 중간값일 것 같아 라고 해서 5m/s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구하면 안 돼. 방금 얘기했잖아. 평균 속력은 총 시간분의 총 이동거리로 구해야 돼. 두 개를 더해서 나누면 안 된단 말이야. 이거는 산술평균이야. 산술평균. 수학에서 쓰는 거. 자, 이걸로 구해볼게. 자, 갈 때는 12m를 가는데 속력이 4m/s래. 몇 초가 걸린 거야? 3초가 걸린 거야. 올 때는 2초. 그럼 총 시간은 5초. 총 이동거리는 24m. 하면은 4.8m/s예요. 다르지.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안 되고 무조건 평균 속력은 총 시간분의 총 이동거리로 구해야 된다. 꼭 틀려. 꼭 5m/s라고 해. 안 돼요. 평균 속력은 20을 기억합시다. 많이 틀리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평균 속도도 똑같이 해주면 돼요. 평균 속도는 총 시간분의 총 변이. 앞에 총만 붙이면은 평균 속도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이해했어? 자, 그러면은 잠시만요. 뒤에도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은 12페이지 와보세요. 12페이지 1번이랑 2번만 풀어볼까? 1번이랑 2번.
답 맞춰볼게요. 1번에 이동거리는 150m, 변이는 50m. 2번은 평균 속력이 평균 속도보다 크다. 여기까지 별거 아니지? 넘어갈게요.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그래프를 한번 볼 건데 그래프에는 세 종류가 있어. 시간, 위치 그래프, 시간, 속도 그래프, 시간, 가속도 그래프.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알기 위해서는 가속도를 먼저 알아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가속도를 할 거예요. 옆에 나와 있는데 근데 또 가속도를 알려면 힘을 알아요. 힘.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빈 공간에 우선 힘 적어 놔보세요. 힘. 자, 힘이라는 물리량에 대해서 배울 건데 힘은 기호 force에서 따온 F로 씁니다. 기호는 F. 단위는 힘에 대한 법칙을 발견한 과학자의 이름 뉴턴. N이라고 쓰고 읽을 때는 뉴턴. 자, 과학에서 말하는 힘이랑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힘은 조금 달라, 의미가. 우리는 뭐 힘이 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과학에서 정의하기를 힘은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에요. 힘은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 이때 우리가 운동 상태라는 거는 어떤 물체가 운동한다. 근데 어느 방향으로 운동하냐? 방향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어떤 빠르기로 운동하냐? 빠르기를 나타내. 운동 상태는 운동의 방향과 빠르기 둘 다 나타내는 거야. 자, 그러면 힘이 0이야. 힘이 작용하지 않았어. 라는 말은요. 운동 상태가 변했다라는 거야? 안 변했다라는 거야? 힘이 작용하지 않았어. 운동 상태는 변하면 안 되지. 운동 상태는 일정해요. 운동 상태 변하지 않아. 방향과 빠르기가 동일해. 알겠죠? 근데 힘이 0이 아니야. 힘이 있어. 그 말은 운동 상태가 변했다는 얘기야. 운동 상태가 변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근데 운동 상태는 방향이랑 빠르기를 나타내는데 아까 방향 빠르기 같이 나타내는 물리량이 하나 있었어. 기억나? 뭐였지? 속도. 그렇지, 속도. 방향과 빠르기를 같이 나타내는 물리량은 속도라고 배웠어. 속력은 빠르게만 나타내는 거. 즉, 운동 상태가 변한다는 얘기는 속도가 변한다는 얘기야. 운동 상태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속도가 일정하다는 얘기야. 됐죠? 근데 속도가 변할 건데 속도가 얼만큼 변했는지를 알고 싶어. 나는 속도 변환량을 알고 싶어. 그래서 우리가 나타내는 물리량을 가속도라고. 가속도는 1초 동안 속도 변화량. (1초의) 속도가 얼만큼 변했냐, 그거를 우리는 가속도라고 해요. 1초의 속도가 얼만큼 변했냐. 즉 힘이 0이면은 가속도가 있어 없어? 힘이 0이면 속도가 안 변해. 가속도는 0이야. 힘이 0이 아니야. 속도 변해. 가속도는 0이 아니야.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가속도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거예요. 가속도는 방금 말했듯이 1초 동안의 속도 변화량을 가속도라고 하고 얘는 기호 A. 그래서
단위는 미터 퍼 세크죠. 속도의 단위니까. 시간의 단위는 초. 그래서 속도 변화를 우리는 델타라고 표현해. 세모라고 쓰고요. 읽을 땐 델타. 변화란 뜻이야. 속도 변화를 시간으로 나눠주면 돼요. 델타 t분의 델타 v로 구하면 됩니다. a는 델타 t분의 델타 v. 단위는 미터 퍼 세크를 세크로 한 번 더 나눈 거. 미터 퍼 세크 제곱. 기호는 a,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 자, 그러면 가속도가 2m 퍼 세크 제곱이야 라는 거는 얘는 1초 동안 속도가 2m 퍼 세크씩 변해라는 뜻이야. 처음 속도가 0이었으면 그 다음은 2고 그 다음은 4고 그 다음은 6이고 그 다음은 8 이런 식으로 속도가 변화한다는 뜻. 2m 퍼 세크 제곱이라는 뜻은 1초에 2m 퍼 세크씩 속도가 변화한다 이런 뜻. 알겠죠? 그래서 가속도를 가지려면은 무조건 힘이 있어야 돼요. 가속도가 있으려면은 무조건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가속도를 항상 힘이랑 같이 생각할 거야. 가속도의 크기는 힘과 비례하고 가속도의 방향은 힘의 방향이랑 같아요. 그래서 가속도를 항상 힘이랑 같이 생각해 줄 겁니다. 앞으로. 자, 그러면은 이번엔 뭘 해볼 거냐면요. 이번에는 속도랑 가속도를 한번 볼 건데, 자, 내가 운동을 오른쪽으로 하고 있었어. 근데 누가 뒤에 와서 오른쪽으로 힘을 가해줬어. 내가 얘를 앞으로 잡아당기고 있었어. 열심히 운동하고 있었어. 근데 누가 뒤에 와서 얘를 밀어줬어. 그러면 이 물체의 운동은 빨라질까 느려질까? 빨라지겠지. 운동 방향이랑 힘의 방향이 같으면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으면 얘는 당연히 빨라지는 운동을 해. 근데 반대로 내가 앞으로 잡아당기고 있는데 누가 얘를 뒤에서도 잡아당기고 있어. 그럼 얘는 빨라질까 느려질까? 느려져.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반대면 느려져. 그지? 근데 운동 방향을 똑같은 말로 표현하면 속도의 방향이야. 그지? 운동 방향, 우리 속도로 나타내니까 속도의 방향이랑 운동 방향은 똑같은 말이야. 그 다음에 힘의 방향, 아까 힘의 방향은 가속도의 방향과 똑같다 그랬어. 됐죠? 따라서 속도의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같으면 얘는 빨라져. 반대로 속도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반대면 얘는 느려져. 처음부터 이 말로 하면 어려우니까 내가 이걸로 먼저 설명을 해준 거야. 알겠죠? 똑같은 말이야. 힘의 방향, 운동 방향 같으면 빨라지듯이 속도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같으면 빨라져. 근데 여기서 한 개 더 해볼게. 운동 방향이랑 힘의 방향이 같을 때 힘의 크기가 커졌어. 뒤에서 밀어주는데 더 큰 힘으로 밀었어. 그러면 얘는 더 많이 빨라지겠지. 더 큰 힘으로 밀면은 더 많이 빨라질 거야. 그치? 근데 힘의 크기가 감소해.
당기고 있어. 근데 그 힘의 크기가 감소하고 있어. 그럼 얘 운동이 어떻게 될까? 뭐라고 해줘야 될까? 그렇지. 여기서 나오면 안 되는 답이 뭐냐면 느려진다야. 힘의 크기가 작아진다고 해서 운동이 느려지는 게 아니야. 일단은 방향이 같기 때문에 빨라지긴 빨라져. 근데 그 비율이 줄어든다는 거야. 적게 빨라진다는 거야. 빨라지긴 빨라져요. 자, 우리가 만약에 성적이 오를 거야. 처음에 50점이었어. 그 다음에 80점으로 오르고, 그 다음에 90점으로 오르고, 그 다음에 95점이 됐어. 계속 오르고 있지. 근데 처음에는 30점이 상승했어. 그 다음은 10점이 상승했어. 그 다음은 5점이 상승했어. 이 경우야. 빨라지긴 하는데 그 비율이 감소해. 힘의 크기가 감소하면. 그치? 느려진다라고 하면 안 돼. 그러면 방향이 반대야. 방향이 반대야. 잡아당기고 있어. 그때 힘의 크기가 증가하면은 당연히 느려져. 근데 더 많이 느려진다라고 해야 돼. 그리고 반대로 힘의 크기 감소하면은 느려지는데 적게 느려진다라고 해야 되지. 따라서 빨라지고 느려지는 거는 무조건 방향이 먼저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크기는 힘의 크기는 비율을 결정하는 거예요. 알겠죠? 빨라지고 느려지는 거는 방향이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12페이지로 한번 와볼게요. 이해 다 했으면은 12페이지 와서 5번, 6번 한번 풀어볼게요. 5번, 6번.
맞아 틀려요? 틀려. 틀리죠? 가속도가 일정하면 속도는 일정하게 변한다라고 해야 되죠. 속도가 변해야죠. X. 2번에 속도와 가속도의 방향이 같으면 속도의 크기 증가한다. 아까 했죠? 속도랑 가속도 방향 같으면 속도 증가고. 3번에 가속도의 부호가 마이너스면 항상 속도의 크기가 감소한다. 맞아 틀려? 틀려요. 왜냐면 가속도의 부호가 마이너스야. 근데 속도의 부호도 마이너스일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속도랑 가속도 방향 같으니까 그때는 속도의 크기가 증가해요. 그래서 X라고 해줘야 됩니다. 다음 6번. 그림과 같이 직선상에서 오른쪽으로 12m/s의 속도로 달리던 자동차의 속도가 3초 후에 3m/s가 되었다. 느려졌네? 그치? 느려졌다라는 거는 가속도의 방향이 어느 방향이라는 거야? 반대쪽. 반대쪽, 왼쪽이라는 거죠, 왼쪽. 그 다음에 3초 동안에 가속도 A는 델타 T분의 델타 V. 시간은 3초. 속도 얼마큼 변했어? 12에서 3으로 됐죠? 9. 따라서 4 단위 미터/세크 제곱. 왼쪽으로 3m/세크 제곱. 이렇게 해줘야겠죠. 이렇게 따랐어요? 괜찮아요 아직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조금 쉬었다가 그래프 나갈게요. 조금 어려워서.